이번 주가 지나면 한가위 연휴가 시작되죠. 벌써부터 술렁술렁 복잡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밝고 힘찬 기운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세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명절에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 며느리들이죠. 지금도 아마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며느리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오늘 그래서 며느리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저기서 긁어온 이야기이고 들은 이야기라서 출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어느 며느리 이야기인데요. 광주광역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광주에 이름 석자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할머니가 한 분 있었습니다. 특히 말이라면 청산유수,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말싸움으로는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 며느리가 아주 똑똑합니다. 서울에서 인류대학교를 졸업한 똑소리 나는 교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을 했죠. 아이고, 저 집에 저거 어떻게 되겠나. 저 며느리는 이제 죽었다. 그런 얘기였죠. 근데 어쩐 일인지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시어머니가 조용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저 할매가 그냥 있을 리가 없는데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조용해요. 저럴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이웃 사람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처음에 꽉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 하는 생각으로 며느리에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이거 벌써 한 10여 년도 더 된 얘기예요. 요즘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이지. 어디서 누가 감히 시집살이를 시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킵니다. 생짜로 트집을 잡고 일부러 모욕적인 언사도 내뱉었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는 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너는 친정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워왔니? 하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죄송해요. 친정에서 배워온다고는 했는데 시집 와서 어머니께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모르는 게 많으니까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저 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네, 어머니.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할 말이 없죠. 또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는 서울에서 대학 나왔다면서 그런 것도 잘 모르니? 하면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는 이번에도 웃으면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요 대학 나왔다고 해봐야 옛날 초등학교 나온 것만도 못해요. 어머니 시절에 초등학교 나온 것보다 훨씬 못해요. 시어머니가 이번에도 완패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혜롭게 호랑이 시어머니를 얌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별에서 온 며느리. 아까는 이 땅의 며느리, 두 번째는 별에서 온 며느리. 어떤 분이 별에서 온 동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게시판에 올린 글인데요. 별에서 온 동서. 그러니까 전혀 성격도 안 맞고 습관도 안 맞고 도무지 맞는 게 없는 그런 동서라는 얘기겠죠. 자기를 3살짜리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하면서 글을 씁니다. 시댁 식구들은 시부모하고 남편과 시동생 이렇게 넷인데,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시동생 이렇게 넷인데, 이 시동생은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장남 몰아주기. 장남 몰아주기. 장남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동생을 희생시키는, 그리고 장남 무조건 있는 거는 장남에게 다 몰아주는 그런 습성이 있었거든요. 그런 장남 몰아주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컸지만 정말 독하게 공부를 해서 이른바 출세라는 걸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장남 몰아주기 하는 집에서 동생이 출세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정작 몰아주기의 수혜자인 형은, 그러니까 이 글 쓴 분의 남편은 뭐 그냥 평범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동생은 똑똑하고 인물 잘났고 좋은 학교 나왔고 출세했고 직업 좋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집안의 규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감을 잘 얻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 맏며느리한테는 막 대했지만 둘째 며느리 동서한테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동서 내외가 신행 갔다 와서 바로 집들이를 했는데요. 피곤할 텐데 아이고 저 동서 내외가 집들이를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초청된 손님은 딱 6명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지만 고급 출장 뷔페를 불러서 멋들어지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날은 뭐 그럭저럭 지나갔고 그 다음 주에는 시아버지 쪽 친척들을 음식점으로 초대해서 저녁 대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집에서 안 하고 음식점으로 초대해서 저녁 대접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아버지 쪽 친척들이니까 이 글 쓴 이 그 사람 쪽이겠죠. 근데 사촌 시누이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이놈들이 소리 지르고 뛰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애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식당 같은 데 가만히 자리에 있지 못하고.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남한테 방해하는 일인데 우리 아이들도 그냥 놔두지 않았던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 아이 있는 부모들은 대충 이해하지만 아이 없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러나 하고 쳐다보지요.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홀과 분리된 방이었기 때문에 룸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야, 뭐 우리뿐인데 어떠냐 그러면서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동생의 부인이잖아요. 색시가 이 동서가 표정이 딱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시동생한테 영어로 뭐라고 짧게 얘기를 하더니 잠시 실례할게요 하면서 음식점을 나가버렸습니다. 한참 지나도 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새아기는 밥도 안 먹고 어딜 갔냐 전화해봐라 했더니 시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냥 놔두세요. 올 때 되면 오겠지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할 때쯤에서 동서가 얌전하게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죠. 어디 갔었니? 밥도 안 먹고 배고프겠다. 그랬더니 동서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밖에서 먹고 왔어요. 자신 있게, 씩씩하게, 공손하게.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밖에서 밥 먹고 왔어요. 그렇지만 동서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에는 시어머니 쪽 그 친척들 식사 대접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아예 아이들을 못 데려오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항상 문제는 있죠. 복병은 있습니다. 문제가 누구였냐면 이번에는 외삼촌이 문제였어요.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 허세가 심하고 목소리가 크고 교양도 없고 아무튼 큰 동서가 딱 싫어할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외삼촌은 음식을 입에 넣고도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리 떠들고 저 소리 떠들고 동서의 표정은 또 굳어졌죠. 시어머니는 동서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번엔 저기 어떡하나. 동서는 자기 남편이죠. 이 시동생한테 또 뭐 영어로 뭐라고 하더니 네, 잠시 실례할게요 하고 나갔습니다. 동서가 나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외삼촌한테 주둥이 좀 닥치라고. 응? 지금부터 집에 갈 때까지 한마디라도 또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시동생한테 예, 새아기 들어오라고 해라 했죠. 그제야 동서는 들어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밥을 먹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광주의 그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 순종형 며느리죠. 말을 좋게 예쁘게 상대방이 뭐라고 더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공손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 별에서 온 동서는 어떻게 보면 이 반항형 며느리인데 그래도 이 사람도 매우 훌륭한 점은 뭐냐면 예절을 바르게 했다는 거, 표정을 밝게 했다는 거, 말을 곱게 했다는 거. 자, 우리가요 남한테 화를 낼 때 있죠.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그럴수록 공손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예의를 차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할 일을 하면 그만이에요. 시어머니가 나중에서 뭐라고 하든 예, 그때 그랬습니다. 그냥 그걸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만이에요. 어떻게 해서 때리기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리고 이 집 얘기 조금 더 하면 지난 설 연휴에 동서가 시부모님한테 싱가포르 여행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한테 여행 가자고 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시부모님 두 분은 싱가포르로 보내고
동선에 자기네들은 유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따로 가자. 불편하게 왜 같이 가냐? 따로 가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럽은 비행시간이 길어서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없는 얼굴로 그렇게 불러대어 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화가 나도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웃는 얼굴로 자기 할 소리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큰 집에서 제사 드리는 날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버이날에도 직접 오지 않고 사람 시켜서 최고급 한우 세트를 보냈습니다. 이게 맏며느리가 소개한 이야기잖아요. 명절에 시댁 식구들 모두 해외여행 갔기 때문에 자기는 친정 가서 잘 쉬다 왔고 어버이날에는 동서가 사온 소고기도 시컷 먹고 자기는 동서 덕분에 너무 편하고 좋답니다. 그러니까 뭐 화내고 자기 주장 세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이렇게 남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 밖에도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 광주 며느리 그리고 별에서 온 며느리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정서상 아직까지는 광주 며느리에게 높은 점수를 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별에서 온 며느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행동이 좀 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말로 예의는 지키잖아요. 그리고 자기 할 도리는 또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도 그냥 문은 쾅 닫고 나가지 않고 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얌전하게 살짝 문 닫고 나갔다가 쉬고 있다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시집살이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상사가 자기한테 뭐라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든가 무시한다든가 모욕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하더라도 절대 화내면 안 됩니다. 예의를 빼면 안 됩니다. 공손하게 항상 밝은 표정으로 따박따박 자기 할 소리도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만이에요. 이 세상 대부분의 사단이 말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하를 얻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아까 야고보서에 읽어주신 말씀 정말 주옥 같은 보석 같은 말씀 아닙니까? 새치혀가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새치혀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한가닥 고삐가 그 큰 말을 몰고 다닙니다. 사람이 말보다 훨씬 덩치가 적잖아요. 힘도 약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람 마음대로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말 타고 다니고 몰고 다니고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줄 수 있는 조그마한 키 하나로 큰 배를 움직인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쇼츠 같은 영상 보면 아주 야리야리한 아가씨가 10톤 이상 되는 큰 대형 덤프트럭 몰고 룰루랄라 다니는 거 자주 보잖아요. 그 힘으로 합니까? 아니거든요. 운전대 그냥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혀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어떻게 그 영향력으로 보자면 아마 우리 사람의 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지체일 겁니다. 그런 물건이에요. 이제 명절이 되고 연휴가 되면 사람들 많이 만나겠죠. 만나면 어디 기분 좋은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뭐 없이 미운 사람도 있고 저거 한 대 좀 줘 패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있죠. 그렇지만은 항상 밝은 얼굴, 공손한 말씨로 예의 바르게 그렇게 하고 행동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무튼 누구를 대하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혀를 잘 다스려서 세상을 얻고 사람을 얻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